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야베스 그룹의 소에피팀 팀장 노정희 PT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노정희라는 사람의 왜 PM을 선택을 했는지입니다. 밑에 소제목처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PM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저는 PM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저라는 사람을 알아야 제가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PM을 가지고 어디까지 생각을 해서 했는지 정말 저의 PM을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해요. 저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달랐어요. 보통 아이들은 머리부터 태어나거나 좀 안 좋으면 다리부터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저는 엉덩이부터 접혀서 태어났어요. 거꾸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태어난 지 한 달째 됐는데 저희 증조할머니께서 야, 얘가 좀 이상하다. 엉덩이로 태어나서 안 그래도 접혀 있어서 허리도 피지 못하는 아이가 고개를 자꾸 깨우뚱 하고 있어. 들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집 앞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데려가서 물리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이따금씩 학교에 전교생 중 한두 명은 이렇게 고개를 이러고 있는 친구들 한 명씩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태어나기를 많이 찝혀서, 여기가 이렇게 많이 찝혀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걸 발견을 해서 이제 물리치료를 하는데 근막이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목을 뽑아서 돌리고 꺾고,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가끔씩 해피 다이어트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정말 쓰다듬어 줘야 되는 너무너무 여린 애기한테 근막을 늘려야 되다 보니 좀 강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지금은 살짝 괜찮아 보이지만 이따금씩 컨디션이 안 좋거나 잠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가요. 고개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라서. 죽음과 생존 사이에서 정말 울면서 버텼다고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 어린 시절에 물론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리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나올 수 없는 아이다라고 해서 포기하라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나는 병원에서 애를 낳지 않겠다. 조산소 가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조산소에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극복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근데 그 극복에서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갈 때 인문학이라는 거에 굉장히 매료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 인문학이라는 걸 배우지 않으면 성공을 하지 못한다. 굉장히 성공에 목이 말라 있었거든요. 성공을 하지 못한다. 미국의 큰 대기업들의 아이들은 인문학을 배운다. 그래서 그때 당시 리버럴 아츠라는 그런 인문학 계열의 인문학을 기반으로 둔 대학교, 사립학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인문학과 국제경제를 공부하려고 처음에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인문학은 제가 아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국제경제 같은 복수 전공을 하다 보니까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학비를 내면서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제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교수님을 만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어플라이 매스 응용 수학을 공부하면서 또 다른 도전을 시작을 하면서 보스턴에서 살게 됐어요. 보스턴에서 살고 졸업을 하고 특허 검수를 하게 됐는데 미국 특허청에서 사람들은 보통 그러세요. 야, 특허를 검수하면은 너무 성공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저희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응용 수학을 하고 과학자들이죠. 이제 흔히 말하는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직업이에요. 이거 안 돼. 이거는 여기 있어서 안 돼.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거는 저래서 안 돼. 특허를 줄 수 없어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아침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해 다지고 8시에 퇴근하면 해도 못 보고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분명히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건데 나의 사명이 따로 있을 건데 나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이 지구에 위에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요리를 해야겠다. 요리를 하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제 생각에는 영국 여왕이나 유명한 사람들도 내 음식을 먹으러
올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구나. 이런 거였어요. 성공에 굉장히 목말라 있다 했잖아요, 제가. 굉장히 명성도 얻고 싶어 했고, 성공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 나는 요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요리의 길로 정말 빠르게 그만두고 요리를 제대로 해야겠다 해서 세계 3대 요리 대학교인 CIA 요리 학교를 가게 됐어요.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코넬 자매 학교로 있고요. 미국의 육사, 웨스트 포인트와 형제 학교로 굉장히 나름 요리계의 하버드. 학교 역사상 저희 학교에서 가장 학비를 적게 냈다는 소리는 장학금을 많이 받았다는 소리죠. 가장 빠르게 좋은 성적으로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그 다음날부터 저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밤새워도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서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물도 못 마시면서 서서 하루 종일 불 앞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임신으로 그 길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 없을까를 고민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 홀푸드라는 마켓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이마트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큰 홀푸드라는 마켓은 미국 아마존이 인수를 하면서 유기농 운동을 해왔던 마켓이에요. 굉장히 작은 소규모 마켓일 때부터 유기농을 외쳐오고 지구와 함께 지속 가능성이 되는지 동물들은 동물답게 키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해오던 마켓을 2000년도가 들어와서 이제 아마존이 인수하면서 굉장히 커졌어요. 푸드라는 마켓은 미국에서 유일한 유기농 인증 마트다 보니 제가 이곳에 메뉴 개발 팀장으로 들어갔을 때 유기농이라든지 무항생제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또 세제, 샴푸, 린스, 몸에 사용하는 모든 생필품들의 전 성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는 받아주지 않아서 저는 메뉴를 개발하러 갔는데 팀장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다 봐야 됐던 거예요. 유기농은 어떤 것인지, 왜 유기농을 먹어야 되는지, 유기농 상추와 유기농 상추가 아닌 게 함께 놓여져 있을 때는 더 이상 유기농일 수 없다. 이미 교차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영양제를 봤을 때도 영양제에도 전성분이 있어야 돼. 이거는 이래서 되고 저건 저래서 저고 이런 거는 이렇고 저런 저렇고 거기는 이제 돌가루로 만든 화장품도 있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도 이거는 독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발효를 한 거고 뭐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유기농과 웰빙 문화를 배우면서 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한국말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보통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지만 저는 역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우리 아들을 위해서 역이민을 오게 되었어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또 다른 사명에 마주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건강이 이렇게까지 안 좋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리영양학을 공부하면서 식품영양으로는 사람들이 고쳐지지 못한다. 내가 해주는 밥이 아무리 좋은 밥이어도 고쳐줄 수 없구나. 그러면 병리영양학을 다시 공부하자. 근데 병리영양학을 공부하면요. 약식동원의 철학이 들어오더라고요. 약식동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는 못 고치십니다. 브리팅을 하시다 보면 저는 당뇨약을 먹는데요. 저는 고혈압 약을 먹어서 저는 무슨 약을 먹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저는 여쭤봐요. 그래서 당뇨약 열심히 드셔서 당뇨가 완치되셨어요? 아니래. 이거는 평생 먹는 약이래. 다들 아세요. 내가 먹어서 남긴 병인데 약을 먹어서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해서 병리영양학을 공부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당뇨를 사실은 저는 음식으로만 종결을 시켜드렸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 해피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힘드시죠.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과 처음 들어보는 사실과 밥도 정말 그동안 내가 먹었던 것과 너무 다르게 드시는데 음식과 영양은 단순한 섭취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음식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속으세요. 이거 드셔야지 좋아요. TV에서 말해요. 얘 이거 먹으면 건강하대. 얘 이거 먹으면 뭐가 좋대. 들으시면서 이제 그렇게 해요. 지금은 굉장히 땅콩버터가 핫하죠. 땅콩버터 먹으면 건강하대. 굉장히 좋은 단백질을 먹을 수 있대. 땅콩은요, 애시당초 볶으면 산화가 되죠. 물론 다른 참깨보다는 산화가 좀 천천히 되지만 산화가 되고요. 무슨 말이냐면 볶은 땅콩을 가지고 보통은 땅콩 버터를 만드는데 산패되고 있는 중인데 심지어 곰팡이도 잘 생겨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콩에 보면 하얗게 곰팡이가 있는데 그 곰팡이균이 인체에 굉장히 위험한 곰팡이균이에요. 곰팡이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우리나라 분들 좀 관대해 주신 것 같아요. 곰팡이 무섭습니다. 우리 벽집 안에 곰팡이 꼭 한 번씩 집에 둘러보세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번에 특히 습했잖아요, 이번 여름. 마시는 곰팡이로 폐에 병도 많이 생깁니다. 병리영양학으로 되게 먹는 거, 영양 중요하다. 내 몸에 정확하게 내 몸이 필요한 영양.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나의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나의 몸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PM은 우리 사람 몸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PM을 드시면 나 당뇨가 괜찮아졌대. 나 고혈압이 괜찮아졌대. 나 못 걸었었는데 관절이 좋아졌어. 나 뭐해 어떤 소화도 안 되고 소화불량에 항상 변비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거 좋아졌어. 만병통치약이냐라는 소리를 꼭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좀 오래 PM 하셨던 사장님들께서. 만병통치약은 우리 몸이 만병통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고 있고 매일 밤마다 새롭게 내 몸을 거듭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현재 오는 노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천천히 와야 된다. 정확하게 내 몸이 원하는 영양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좋아하는 생활 습관을 가졌을 때, 내 몸에 정렬이 맞았을 때 사실은 굉장히 천천히 병도 건강하게 빨리 늙지 않게 저속노화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것, 공기 중에 있는 매연, 나를 속상하게 하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내가 신경 써야 하는, 또 내가 삐뚤어져 있는 자세, 여러 가지로 인해서 노화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먹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먹는 걸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넣어주지 못했다 보니 나의 생활 습관, 식습관에 비롯되어서 나의 몸의 컨디션에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기타 등등 해서 암까지도. 그래서 사실은 내가 먹는 음식이 나한테는 영양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나의 몸에서는 나의 생활 습관에 맞춰서 그 결과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의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이 들어오니 나의 몸이 그 영양을 가지고 스스로 고쳐내니 다 다른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PM을 드시면 각자 다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말 대단하게 만들었고 정말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나의 몸이 더 대단하기 때문에 이 좋은 걸 먹었을 때 나의 몸 스스로가 고친다. 나의 몸이 정확한 영양으로 내 몸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면 보통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맡겨요. 의사한테 나를. 굉장히 패시브해요. 내가 내 몸을 치료해 보겠어가 아니고 병원에 가시면 대부분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굉장히 다르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품 개혁에도 있었고 마켓을 유통하는 곳에도 있다 보니 세상이 참 다르더라고요. 나의 마음과는. 현대 식품산업혁명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빠르게 시작됐어요. 그때는 통조림도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전자레인지가 생겨서 냉동 음식이라는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식이라는 게 산업혁명이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의식의 좀을 먹었습니다. 쉽게 빠르게 간단하게 해결되기 원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음식을 먹고 쉽게 마트에 가서 과일을 먹고 빠르고 쉽고 간단하게 해결되기 위한 먹는 거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먹었죠.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또한 먹었어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전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 이들이 허락한 시스템 안에서만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이에요. 마트에서 너무 쉽게 사셔. 그들이 세팅해 놓은 거에 나는 너무 쉽게 사과를 드십니다. 그들이 세팅해 놓은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좋대. 사과에다가 피넛버터 찍어 먹으면 그렇게 좋대. 그들이 세팅해 놓은 거에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들이 세팅해 놓은 것에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허락한 선택권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되게 무섭거든요, 사실은요. 식품 산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쉽게 빠르게 의존을 하기 시작했으면 우리는 사실은 자율과 자립과 주체적인 삶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 TV를 보고 혹해서 우리 특히 홈쇼핑 그들이 해놓은 그 허락한 선택권에서만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나의 자율적인 생각과 주체적인 것인가?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저는 한국에서 PM을 만났죠.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딸은 이 PM을 알아보면 반드시 사업을 할 거야. 그래서 저를 가입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매달 오토십을 정말 정성껏 매 3개월마다 오토십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얼마나 못된 딸이냐면요. 한 번도 그거를 먹은 적이 없어요. 그때 먹을 걸. 한 번도 공짜로 오는 오토십을 먹은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뭘 알겠어가 아니고요. 그냥 싫었어요. 우리 엄마가 다단계를 하는 것도 싫었고요. 나한테 다단계를 주는 건 더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지. 다단계를 해서 명성을 쌓을 수 있나? 아니잖아요. 저는 굉장히 성공에 목이 말랐다고 했잖아요. 나의 이름과 나의 가치와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중요하다 보니 다단계라는 제품을 저에게 가져왔을 때 나는 워런 버핏이 먹는 영양제도 알고 있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밤 9시에도 나 친구들이랑 갈 테니까 파티 할 수 있게 밥 먹어도 돼 이런 사람인데 내가 엄청 그랬어요. 2년 넘게 단 한 번도 먹지 않았고 그때 당시 열심히 함께 운동하는 지금의 우리 소예피팀 것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먹어요. 드세요.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하는 거래요. 뭐 좋대요. 독일 거래요. 그랬어요. PM은요, 단순히 제품이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너무 몰랐죠. PM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그럼 난 사람답게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짜놓은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율성을 회복하고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 PM을 먹는 거는요. 사실은 저한테는 문화운동이었어요. 먹는 것부터예요. 내가 우울증이 생기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도요. 먹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드는,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된다라고 많이들 들으셨지만 그게요. 내가 어떤 거를 먹는지가 인지가 잘 안 되세요. 나의 자율성을 뺏고 내가 어떤 건지 모르게 만드는 것들을 드시고 계세요. 굉장히 마음 아파요. 그런 걸 보면. PM은 저에게는 문화운동이다. 사람이 자율성을 회복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회사가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PM이다. 그래서 저는요,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 단순히 PM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어떤 꿈이 있었냐,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꿈이에요, 희한하게. 한옥으로 지어진 호텔을 갖고 싶다. 리조트를 가지고 싶다. 우리 이부진 사장도 실패한 한옥 호텔을 갖고 싶어요. 장충동 신라 호텔에 한옥 호텔을 지으려고 했으나 허가가 되지 않아서 무산됐습니다. 그냥 리조트가 아니고 웰리스 리조트입니다. 보통 하루 이틀 머물다 가는 호텔에서 호강스를 하거나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을 머물면서 삶의 습관을 바꾸고 내면을 회복하면서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려주는 그런 리조트를 하고 싶은 게 저의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어요. 참 희한하죠. 사람이 함께 지내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함께 생활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과 어떻게 요리를 해서 어떻게 먹든지 어떤 생활 습관은 어떻게 영양제를 먹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이런 정말 웰니스 리트릿 리조트를 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 엄청 힘들어 보이죠? 파주에.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돈이 필요해요. 미슐랭 3스타를 한다거나 미슐랭 별을 받으면 돈을 많이 벌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슐랭
별을 받은 식당들은요, 명성입니다. 거기서 남는 건 없어요. 거의 마이너스예요. 참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웰니스 리조트를 한다는 거는요, 돈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깔아야겠다. 물론 이제 PM에 대한 공부를 정말 저는 1년 동안 공부하지 말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걸. 1년을 PM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해야 되는 이유를 정말 끊임없이 제가 특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주지 말아야 되는 이유 찾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보니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정말 1년을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PM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저는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저도 명분이 생기죠. 나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1년을 이 회사는 경제적으로는 괜찮은가? 이 회장은 따로 뒷돈을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뒤에서는 엄청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앞에서는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끊임없이 찾았어요. 세상이 너무 깨끗해, 회사가. 말도 안 되게 깨끗해서 내가 노라고 할 만한 이유가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독일 회사니까 좋아라고 말씀하시지만 PM은요, 보통 독일 회사야. 독일 회사 좋잖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독일 회사가 어째 다 좋은 회사야? 독일 회사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우리 독일 회사가 유전자 변형 씨앗 만드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독일 회사인데 독일이 총알을 얼마나 잘 만드는데 독일이 생화학 무기를 얼마나 잘 만드는데 왜 독일이 다 좋은 회사야? 어떤 회사들이냐면요, 독일의 본거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사, 그러니까 삼성처럼 독일에 있어. 근데요, 제조를 다른 나라에서 해.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전범국가고 본인들의 실수를 끊임없이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독일 회사에서, 독일 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는요,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회사는 독일에 있는데 공장이 말레이시아야. 회사는 독일에 있는데 중국에서 만든대. 그런 회사들이 안 좋은 회사예요. 왜냐면 독일의 규정에 없잖아. 만드는 거 저기서 만들기 때문에 저기서 뭘 하든지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독일 회사라서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 PM은요. 독일에 본사가 있고 독일에서 연구를 하고 독일에서 제조를 해서 독일에서 완제품을 가지고 항공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엄청난 회사인 거예요. 독일에서 마케팅을 우리 PM은 자연 그대로를 독일 과학의 기술로 담았습니다. 자연 그대로예요. 자연 그대로. 천연이라고 안 했어요. 자연 그대로를 독일의 기술로 담았습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 이게 자연이 아니고 자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요. 지금 우리 회장님서부터 시작해서 만든 사람, 이거 마케팅한 사람, 이 글 쓴 사람 모두 다 가서 조사 받으셔야 돼. 엄청난 회사예요. 허투루 만들 수 없어요. 독일의 GMP가 좋고 어쩌고 다 아세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이었어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를 먹이겠다.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한 가지 이 PM 하나를 가지고 이번 달 내가 목표한 바를 이뤄내면 프리미엄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PM은요, 저의 목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PM은 저의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저는 PM을 통해서 사람을 돕고 문화를 바꾸고 결국 제 꿈을 실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PM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PM은 나의 목표가 아닌 나의 꿈을 이루는 파이프라인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왜 이거를 내가 하고 있지? 왜?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는 수만 가지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답니다. Why가 중요해요. 나는 왜 이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하러 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